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 스터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토론에 보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 선생님 못 오신다고 올리셨네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늘 이제 AI는 이제 저 업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제 협력 도구인데요. 늘 그러하듯이 챗 GPT, 클로드, 요즘은 퍼블릭시티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한 주간에 발표된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가 안 나갈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나가죠? 예. 이제 메타에서 이제 라마 3.2 모델 및 AI를 탑재한 안경, 스마트 안경 오리온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안경은 기존에 많은 부분들을 이제 또 이제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우리가 이렇게 들고 있는 창이 아니라 이 안경을 통해서 스마트폰의 화면이 재현이 되는 건데 이렇게 손목에 차고 있는 그 이제 손목 밴드 그리고 이 눈동자의 그 초점을 인식을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음성 명령을 통해서 AI하고 대화를 하고 또 실시간으로 바로 이제 통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차해 놓은 곳에 이제 주차 장소도 이제 위치를 기억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시간의 그런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가 보는 그 장면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유튜브에서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데 진재 선생님이 쓰시고 계시는 이 안경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이제 구글 렌즈처럼 인식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찾아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오리온을 또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기존의 메타퀘스트 이제 3 버전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S 버전,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출시가 되는데 가격은 조금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신 이제 3 모델보다는 조금 해상도가 좀 낮은 이제 그런 것들을 했고, 그리고 이제 메타가 가지고 있는 AI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도 발표를 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메신저, 또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음성으로 질문을 하면 이제 음성으로 답변을 해주는 기능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AI가 이제는 좀 유명한 그런 배우들의 목소리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중 언어를 이제 지원을 하고 이미지도 해석을 하고 또 그래프도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 있는 특정 물체도 식별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라마 이제 버전에서 이제 명령어를 따르고 또 엣지에서 로컬로 실행되는 작업을 다시 쓰기와 같은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메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제품을 또 통해서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통해서 이렇게 구현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챗 GPT에서는 이제 추론이 가능한 모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은 이제 유료 버전에서만 이제 제공되어서 좀 사용하기가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음성을 좀 다중으로 이렇게 고급 음성 모드를 제공하는 게 있는데 그 역시 지금은 이제 유료 버전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좀 있었던 이슈를 위주로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네, 최미정 선생님 올려주셨나요? 네.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안경을 쓰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스마트폰에서 구현되는 것이 그대로 그 안경의 하드웨어를 통해서 되는데 가장 좋은 점은 안경이 100g도 안 되는 거예요. 98g 정도.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회장도 굉장히 좀 칭찬을 했던 그런 기사들이 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뭔가 올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인공지능 신문인가요? 거기를 방문했어요. 방문했더니 그냥 2가지 기사를 올려놨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했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이제는 총력전을 선포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하나 있고요. 어쨌든 뭔가 이렇게 앞서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 꾸려져야 되고 그 안에서 뭔가 우리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컴퓨터 관련 교수님들을 이렇게 위원으로 해서 이런 거를 했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또 2번째는 지금 당신의 마음 건강은 어떤가요? 그래가지고 멀티 AI라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스피커를 이용해서 말을 하잖아요. 이제 KT TV 같은 경우도 지니야 뭘 틀어줘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스피커와 타치 감각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멀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집안의 활동과 상황을 인식해서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정신 건강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AI 에이전트를 이렇게 앞으로 더 기대한다는 기사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재근 선생님, 네, 한 주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또는 또 저희에게 같이 나눠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활용은 별로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아침 그 구글 알림이에서 그 조선일보 기사를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AI 경쟁이 텍스트에서 음성으로 진화하고 있는 그런 내용. 그래서 구글이나 메타 이런 데서 조금 전에 이제 메타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데서 음성으로 이렇게 서비스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 예를 들면 오픈 AI는 지난번에 이제 소개된 부분이 있는데 GPT-4 뭡니까? 이 기술을 고도한 버전으로 해가지고 영어, 한국어, 일본어 등 50개 언어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읽고 응답하고 속도, 어조, 방세, 사투리까지 식별할 수 있다고 회사에서는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또 구글도 음성 AI 비서 제미나이 라이브를 출시를 했어요. 이 제미나이 라이브는 실시간 음성으로 대화하듯 지시를 내리고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메타도 이제 조금 전에 라마 소개를 했는데 그 라마 최신 버전 3.2를 공개를 해서 이미지, 영상, 음성 데이터 등을
두루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로 발전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러한 SNS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 기업인 네이버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를 결합을 해가지고 이 음성을 생성하는 스피치 X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피치 X는 그 네이버의 하이버 클로버 X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도록 개인화한 음성 서비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다양한 회사들에서 음성의 이제 추세로 이제 기술 개발들과 또 상품을 정말 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공윤수 원장님. 네. 어제 학회를 다녀왔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부 이제 텍스트라든지 오디오를 이용한 어떤 그런 진단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뭐 이런 것들이 제법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하고 이렇게 이제 앞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이제 기본적인 음성을 인식을 해서 차팅이 되어지고 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진이나 이런 화면에 그 뭐 임플란트 같은 임플란트 자체가 그림이 그쪽 부위에 그려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히 이제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까지 우리가 진료 환경까지 완전히 들어와 있는 뭐 그런 형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3D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 있으니까 사진, 우리가 이제 그 카메라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서, 하게 되면 결국은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 이런 걸 어떤 각도로 어떻게 넣어야 된다는 게 눈으로 직접 보이면서 이렇게 시술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이렇게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거 자체를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래밍과 연동하는 것까지는 조금 덜 돼 있던데 그래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시각적으로 상담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조금 있으면 그런 형태의 상담이나 환자들 진료나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도입이 뭐 불과 1, 2년에는 다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원래 이제 이게 3D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져야 하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데 그냥 임플란트 자체만 식립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뼈 상태 전반적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똑같으면 그냥 뭐 이렇게 지금도 구현이 가능한데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뼈 모양이 어떤 거는 이렇게 넓게 있고 어떤 거는 예를 들어 좁게 있으면 회사에서 생산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예를 들어 생산하고 몇 개 케이스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각 사람마다 그 3D로 CT를 찍어서 3D로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생산을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원래 박사 논문은 지금 그거를 제품화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단가 문제 때문에. 그리고 현재 그 나와 있는 임플란트하고는 개념 자체가 달라서 완전히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뭐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지금 못하고는 있는데 그 중간 단계로 지금 하고는 있고 근데 그것도 곧 가능하지 않겠나. 각각 사람한테 맞게 임플란트를 직접 그 자리에서 깎아서 모형이나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허가까지만 내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진짜 의료 분야에 그렇게 적용되는 그 속도와
그 이제 발전이 정말 눈부시게 적용이 될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 대표님. 네. 모레 오후에 국회에서 AI 포럼이 열리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발표할 내용, 이제 발제가 2명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뒤쪽 발제예요. 예, 그래서, AI 쪽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해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에 맞게, 아까 최미정 님이 AI 관련 위원회, 그 이야기해 주셨는데, 근데 지금 전체적인 방향이, 수준이나 방향이 자꾸 어떤 쪽이냐면, 자꾸 근본적인 거.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을 미국하고 중국이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업인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손댄 쪽은 많았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오래 못 버티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LLM 쪽이라든가 이런 쪽, 멀티모달 쪽 관련된 거, 요거 이제 개발해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쪽들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뭐 국가 총력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는 건 어마어마한데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거의 산유국하고 기름 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쟁하는 꼴이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 산유국도 있지만 그걸 운송하는 사업도 있는 거고 그걸 가져다 또 쓰는 수준이 지금은 다 무슨 수준이냐면 기름 떼면 따뜻해. 그리고 뭐 휘발유 갖고 닦으면 잘 닦여.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리고 뭐 그거 가지고 뭐 좀 이렇게 가공도 가능하다고 해. 또는 각 산업에서는 요 정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요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휘말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자원 투자는 같은 돈을 투자해도 우리나라는 충격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고도 1, 2위를 어차피 넘을 수 없어요. 현재로도 뭐 격차는 심하지만 3위거든요. AI 산업 쪽에서.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작으니까 자본이 부족하니까 이럴 게 아니라 우리 강점을 살려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자. 이 부분에 대한 발제를 저는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제일 핵심이 원래 SNS 종주국이 우리나라잖아요. 그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 문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걸 겪고 있어요. 사실은 변화가 심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AI 쪽 가지고 풀어내는 방법에 직접 접근하면 어떨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휘발유 직접 손에 묻히신 분 계세요? 가공하시거나? 없죠. 제일 가까이 하는 게 그나마 주유소, 셀프 주유소에서 아마 주유하는 수준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실제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쓰잖아요. 지금 요 조명도 발전을 기름 떼가지고 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각종 물건, 뭐 비닐 포장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입는 옷까지 기름이 쓰이는 쪽은 엄청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아까 산업체 말고 특정 산업 분야 말고 전 국민이 다 누릴 수 있는 AI까지 가려면 그러면 SNS 쪽을 건드려야 된다. 근데 그걸 건드리는 편이 우리나라 특징에도 맞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면서 전 국민이 효용을 누릴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번에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가서 이제 발제를 하려고. 근데 그렇게 하면 각 국민은 이제 어떤 이익이 있냐, 그 정보를 훨씬 더 다양하게 다룰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각 개인들이 살아가려고 하면 커뮤니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교회, 학연, 뭐, 그 다음에 지연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이유들이 공동체가, 가정도 커뮤니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이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너무 피곤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하거나 할 때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거를 차세대 SNS에서 AI를 사용해서 소화를 많이 해주면 그러면 국민들은 그냥 누리기만 하니까 뒤에 기름이 들어가는지 AI가 들어가는지 알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이미 굉장히 많은 부분을 국가가 쥐고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개인정보를 국가가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 정보를
가공해서 각 개인들이 쓸 수 있게 해주는 쪽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개인들이 취업, 창업, 그 다음에 각자들 이제 창직을 한다든가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밀어주자. 근데 현재 SNS는 전부 해외에 있어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다 해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정보가 나가기는 하는데 우리 국민은 막상 그 정보를 쓰는 게 굉장히 국한돼 있는, 국내 정보는 또 네이버가 거의 다 주고 있는데 네이버에서는 커뮤니티 쪽 지원을 안 해요. 옛날 카페는 갖고 있는데 그 관계 부분 지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관계가 강화가 되면 네이버의 힘이 약해지니까 그 부분을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을 누가 건드리면 좋겠냐. 바로 AI 산업 쪽 지금 시작하는 곳들이 대학이 됐든 연구소, 그 다음에 국가기관 이런 데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동맹을 해가지고 이 운영하는 SNS 요거를 새로 시작하는 게 훨씬 앞으로의 효용이 크다. 이런 쪽에 이제 방향을 이야기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걸 안 하면 지금 그 디지털 쪽 자주권도 우리나라는 지금 다 해외에 나갔든지 아니면 특정 한 업체에 몰려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는 게 아래 한글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협업이 안 돼요, 아래 한글이. 그리고 주소로 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많고 다 아직도 파일 시스템으로 해서 파일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각자 개인 작업 이걸 하다 보니까 효용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특정 회사 걸 표준으로 가다 보니까 이 떨어진 게 AI에서 또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죠. SNS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주권을 사용자한테 되돌려야 되는데,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 지금 유튜브 이런 데들도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한테 그 제대로 된 지불을 하는 거는 거의 유튜브만 조금 강한 쪽이고, 나머지 쪽들은 개인한테 이 지불을 안 하거든요. 특히나 유튜브도 일정 레벨 이상 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사용자들이 자기 데이터 발생하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주 소규모라도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이거를 날마다 일지를 쓰건 내가 그룹을 운영하건 아니면 거기서 이벤트를 진행하건 이런 걸 할 때마다 착착착 서비스가 쌓일 수 있는 그런 SNS가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그거를 해내려면 개인이 이걸 다 챙겨주지 못하는 거예요. 시스템도 과거 시스템 갖고 어려운데 AI가 이 부분을 많이 풀어낼 수 있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 네이버나 카카오 방식 갖고는 국내에서 아무리 키워도 해외 못 나가요. 예, 라인 갖고 애먹은 거 기억하시죠? 예, 근데 일본 쪽에서 처음에는 쉬쉬하고 우리나라 기업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갖고 일본 들어갔다가 일본에서 문제 생기니까 그때 가서 역으로 우리나라의 뭐 서비스가 지금 일본에 뺏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갖고 네이버가 나중에 또 그 난리를 쳤는데, 사실은 이렇게 투명하게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이야기 드린 SNS하고 AI를 결합하는 부분에서 강하게 가고 있는 거는 사실상 페이스북 정도 있는데, 페이스북 규모가 워낙 크고 전 세계를 맞추다 보니까 그만큼 이렇게 높은 기술 수준을 갖지는 못하고 있어요. 개별 기술 수준은 높은데 이걸 결합하는 걸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주도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쓰는데도 제한이 되게 많아요. 페이스북이 지금 내놓는 LLM, 라마 같은 거를 오픈하는데도 뒤에서 그 페이스북이 갖고 있던 사용자 정보를 쓴 거 아니냐, 이거 가지고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개인 맞춤 경험들, 각 개인이 진짜 새로 변화하는 거를, 우리는 자꾸 뭐 하냐면 아쉬우면 공부해라, 프롬프트도 배워라, AI 모르지, 자꾸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있는 서비스가 개선되면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 상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각 개인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MVP 게시하는 것처럼 내 MVP를 예를 들어서 공개해서 내 프로필에다가 올려놓으면 소개 자리에다 AI가 읽고 그거에 맞는 인맥을 구성해주고 그거에 맞는 브랜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보도 챙겨주고 국가 정책 자금이라든가 교육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밀어주고 이런 게 자동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 맞춤형 경험을 강화하는 쪽으로 AI를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 주권은 아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이쪽 부분에 강점이 있는 게 일단 네트워크가 지금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깔아놓은 그 인프라에서 조금 이렇게만 해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네트워크가 좋은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할 수가 있고 AI 쪽, 그 아까 이야기한 LLM을 직접 다루는 쪽은 약하지만 그쪽은 지금 한계가 있지만 나머지 쪽 연구하는 데들은 지금 자잘한 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데들이 뭉쳐서 서로 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하고, 그리고 국내 시장 보호하자, 이런 부분,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개인정보를 지금 전부 쉬쉬하느라고 안 내놓고 막 너무 억압을 해놓은 거예요. 막상 정치인들, 언론인들, 연예인들, 그 다음에 사업가들은 자기들 개인정보를 엄청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픈해놓고도 잘 버텨요.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치인들이나 다 개인정보 안만 오픈돼도 잘만 버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각 국민도 이거를 잘 다룰 수 있게 시스템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개인정보가 내 자산이 될 수 있게, 내가 사회를 살아가고 내 삶을 살아가는 자산이 될 수 있게 해줘야지 보호해준다는 명목하에 위축을 시켜가지고 상대적인 우위를 계속 점하고 있는 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개인들은 없으니까 또 활용할 방법이 없거나 귀찮으니까 그것 때문에 상대적인 열세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데 이걸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사업을 지금 이번에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큰 업체 한두 군데다 맡기거나 그냥 단일 국가 주도로 가는 게 아니라 AI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동맹, 그리고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그래서 기술 협력하고 시장 확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고령화 문제 있잖아요. 나이 들면 네트워크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전부 뭘로 해결하려고 그러냐면 각자 본인 돈 본인이 챙겨라, 노후 자금.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몰아붙이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AI 기반의 좋은 SNS, 이게 서비스가 있으면 나이 들어서도 좋은 분들하고 나한테 맞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위시리스트 있잖아요. 그거에 맞는 환경을 계속해서 서비스 받으면서 건전한 사람들이 더 지원을 잘 받는, 건전하고 투명한 사람들이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범위 안에서, 본인이 노력하는 범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의도하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져야 되고, 이거는 고령화 부분만 지금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청년들 같은 경우도 지금 흑수저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AI가 뒤에서 잘 받쳐주면 그러면 사회 진출하는데 훨씬 더 힘이 되고 안정된 그 주거든 일감이든 아니면 사회적 지원이든 이런 거를 잘 몰아줄 수 있다. 그러면 저출산 부분에도 지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피폐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근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보완을 해줄 수 있다. 사회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흔적들이 전부 이게 자산이었구나. 근데 그건 자산이 아니고 돈만이 자산인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개인정보의 참 좋은 점 뭐냐면 내 개인 삶의 정보들을 적절하게 해서 SNS 활동한 거는 남들이 못 가져가요. 겉에 있는 텍스트는 가져갈지 몰라도 그 본질은 그 사람 건 거예요. 근데 돈에는 이름이 안 찍혀 있으니까 가져가기 참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쪽의 면에서 여러 가지 해법들을 지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발제를 해서 토론을 이제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가질 수 있는 토론 질문도 선생님들 질문도 조금 받으면서 오늘 약간 해볼까 그랬는데 시간이 딱 여기까지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 날 국회에서 수요일입니다. 네, 수요일 날 발표하시는데 또 그 현장에서의 또
또 이제 논의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또 힘차게 또 시작하시고요. 네, 실무에서 또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일 잘 시작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